항상 이긴다. 묻지마 투자가 아닌 이기는 투자.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폭락한다. 손해보는 가장 큰 요인. 나쁜 뉴스가 주가를 올린다. 뉴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의도적으로 조작된다. 물밑 작업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떨어지는 칼날의 끝을 지켜본 뒤 나서라. 이때가 매수 기회다. 이중바닥을 확인하라. 삼중바닥도 있다. 꼭 차트를 보라. 척자 결산을 우습게 보지 마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수치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실적 공시 행간을 읽어라. 실적 공시가 발표되면 주가가 요동친다. 신흥시장에서는 실적보다 꿈을 쫓는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기대감과 꿈이다. 원유가 주가를 움직인다. 오일머니가 주가를 흔든다. 단기 승부를 장기로 돌리지 마라.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다. 투자를 시스템화하여 수익을 내자. 매수 종목은 맹목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이기는 투자의 패까지 철칙. 돈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상승 법칙. 주식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이겨낸 투자자가 드디어 이야기를 풀다.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기는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전에서 부딪혀가며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물론 모든 일은 기초를 쌓고 나서 실전에 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이다. 유명인이나 지인이 알려주는 종목으로 거래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투자를 묻지마 투자라고 한다. 뭘 사면 돈을 벌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묻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마인드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자산을 만들기 위한 100가지 법칙을 다룬다. 49년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담아 그 내용을 전한다. 솔직히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종목 선택의 요령 등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49년간 시장에 대처해왔기에 말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의 신 100법칙입니다. 지은이는 이사이 카츠토시님이고 옮긴이는 오시연님, 펴낸 곳은 지상사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이시 카츠토시.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 졸업. 1939년생. 정당 기관지의 기자로 23년간 근무한 뒤 주택 및 금융 분야 관련 도서를 집필하고 평론활동가로 독립. 2019년에는 그간 경력을 집대성하며 집필한 주식의 신 100의 법칙이 도스아이 주식 부문에서 1위 기록. 투자 생활 49년을 넘기며 300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했다. 본문. 투자 전략의 신이 되는 14가지 법칙. 첫 번째. 시장은 때로 틀린다는 전제로 생각하라.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은 수급관계에서 성립하고 다양한 요소로 주가가 움직인다. 그 요인을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인기가 있다. 실적이 좋다. 시장 전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흥미로운 재료가 있다. 개별 종목이 양호한 상태에서는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므로 파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 주가가 상승한다. 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펀드는 결산이 있으며 투자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도 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변동한다. 그러므로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수익 확정 때문에 밀리는 일이 있다. 3월이 결산인 일본의 경우 2월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 3월 중순에 저점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장은 여러 복잡한 요소가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때로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 이것에 놀라서 황급히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익을 내기는커녕 적절한 타이밍을 잃고 손실을 입는다. 그 뒤 팔았더니 올랐다라는 듯이 무심히 주가가 상승한다. 내가 팔면 오르는 현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신념을 잊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다. 그만한 여유가 없으면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 지금은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식으로 크게 자산을 늘린 사람은 성장주를 선별해 장기적으로 보유해 몇 배로 불린 사람이다.
살 때의 방침과 계획을 종목별로 메모해 두는 좋은 습관을 기르자. 그렇게 하면 당장 한때의 변동으로 허둥지둥 사고 팔지 않는다. 차분히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도 저금리 시대에서는 중요한 투자 방침이다. 두 번째, 뉴스가 터졌을 때는 사지 않는다. 재료가 나오거나 좋은 뉴스가 터져 급상승했을 때는 100% 매도 타이밍이다. 최소한 매수할 때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 증대나 신상품 개발 같은 뉴스가 나오면 주식 초보자들의 매수세가 몰린다. 또 증권사도 고객에게 그런 종목을 추천해서 수수료를 챙길 좋은 기회다. 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 상승 종목이다, 재료가 있다라는 이유를 붙이면 일단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들에게 그때는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할 시점이다. 즉 매수할 때가 아니다. 기관 투자자는 쌀 때 꾸준히 조금씩 사 모았다가 거래량 급증으로 단숨에 수익을 낸다. 개인 투자자도 전업 투자자에게 치지 말고 저가의 주식을 사 모았다가 고가에 파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절대로 고점에서 잡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자. 예부터 내려온 주식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다. 뉴스 혹은 사실이 발표되면 보통은 매수세가 들어오므로 승리자는 그때를 수익을 낼 기회로 노려보며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 전부터 오르고 있었으며 뉴스가 터진 다음에 산 사람들은 상투를 잡는다. 문제는 소문의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점도 많아서 매수하기 힘들다. 그러나 차트의 추세선을 확인해 보면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외인 등이 미리 조금씩 사 모으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을 것이다. 추세선을 속일 수는 없다. 이 추세선을 보고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 번째,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하라. 주식 투자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운용처나 운용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이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넣은 자금이 주가가 하락해서 줄어들면 3개월 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시기에 빠듯한 투자는 틀림없이 실패한다. 극단적으로 없어도 상관없다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주가 변동에 대해 의연하지 못하다. 주가가 떨어지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상태로는 투자가 잘 되기는커녕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우울해진다. 그럼 여유 자금의 기준이 무엇일까? 일단 용도가 정해진 돈이 아니어야 한다. 생활비는 물론 교육비, 집세, 교재비, 주택담보상환이자 등 그 돈을 주식으로 운용해서 늘리려 했다가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또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도 월 수입의 6개월 분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월 수입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6개월 분인 2,400만 원은 손대지 않는다. 남는 자금으로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 남는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미가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라면 현금과 예금의 20%까지만 주식 투자에 충당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이지만 없어지면 곤란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이 주식 투자다. 크게 벌기도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기라도 하면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특히 셀러리맨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 돈을 들여서 승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손실에 대한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투자에 임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정도의 배포를 갖고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같은 재료에 집중하지 마라. 주식을 살 때는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개의 유망한 테마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게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리 유망한 종목으로 보여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 기업 활동이다. 산요전기나 도시바, 샤프의 추락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한두 기업에 집중해서 그 기업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펀드나 연금자금 등이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보다는 위험 회피 대책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분산 투자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이 있다. 달걀은 쉽게 깨진다.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전부 깨질 것이다. 주식도 한 기업에 투자하면 그 회사의 부침에 자금이 좌우되어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다. 되도록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외수가 부진해도 내수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자. 물론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것을 소량만 샀을 때 좀 더 사둘 걸 그랬다고 아쉬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며
매수할 때 그 일을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산 투자를 하면 종종 대면하게 되는 일이며 주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한 번에 매매를 결정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는 수많은 격언과 교훈이 있는데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무게감이 느껴진다. 매수 매도를 한 번에 하는 것은 무분별한 행위다. 두 번에 사고 두 번에 팔아라. 이것도 아주 유명한 격언이다. 인간은 욕심 많은 존재다. 주가가 올라가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욕구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사버리고 만다. 반대로 하락 국면에서는 팔고 싶은 충동이 나와 견디지 못하고 전량 매도를 누른다. 그것이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일을 피하려면 분할 매매가 필요하다.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판다. 이 행동이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치 앞의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다. 그 예측이 빗나갈 때도 많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할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 방법에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 있다. 매월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이 살 수 있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적게 사게 된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입 평균 단가는 낮아진다. 매수 단가가 낮으면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이 나기 쉽고 안정적인 이익을 쌓을 수 있다. 이 방법이 매수 시점을 늘릴 수 있다. 완벽하게 분할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한 번에 승부하지 않아야 한다. 사는 타이밍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파는 타이밍은 과도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에 분할 매도. 우직하게 이 원칙을 지키면 이익이 날 것이다. 여섯 번째, 최악의 상황은 매수 기회가 왔는데 여유 자금이 없을 때. 앞서 달러 코스트 평균법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다. 주가는 항상 변동한다. 개별 종목의 요인뿐 아니라 뉴욕 주가의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움직인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이 아니라도 매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 정기예금을 해지해서라도 사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주가가 비싼 때일 수도 있다.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주가가 쑥쑥 오르면서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때야말로 매수 타이밍이다. 자신이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주가가 떨어져. 같은 관련 업종의 종목도 이렇게 싸단 말인가? 라는 때가 있다. 분명히 매수해야 하는 주가다. 그러나 충동 구매 결과 있는 돈을 전부 써버려서 정작 사야 할 때 예수금이 없는 일이 많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유 주식은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60% 정도로 하고 매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주식의 향후 방향을 완벽히 읽을 수는 없으므로 자금을 잘 활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 저가 주문을 하여 최대한 평균 단가를 눌러서 사는 것이 좋다. 주가가 반등하면 순조롭게 팔 수 있다. 이것을 반복하면 된다. 그것이 주식으로 이기는 사람의 투자 방침이다. 일곱 번째, 단기 승부를 장기로 돌리지 마라. 데이트레이더가 하기 쉬운 실수가 단타가 잘 되지 않아서 수익 실현 기회를 놓쳤을 때 손실이 난 종목을 그날 정리하지 않고 스윙 트레이드나 장기 투자로 바꾸는 것이다. 손실을 입고 싶지 않다. 이렇게 두면 상승해서 이익이 나겠지. 그 마음은 알지만 권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으로 단타를 하는 것은 그 종목이 인기를 모아 거래량이 들었을 때다. 즉 절정기에 매매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음날로 넘기고 장기 투자로 돌리는 것은 인기가 없어진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하락 추세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패하는 주식이 산처럼 쌓이고 손실 자금이 점차 늘어나 총 손실도 늘어난다.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다. 만약 자신이 꽂힌 종목이 있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를 기다렸다가 재투자하는 스타일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단기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는 한 번에 처분해서 기회가 많은 종목으로 재투자하는 편이 자금을 유용하게 돌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편하다. 손실을 본 주식은 방치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처분하라. 항상 쓸데없는 종목을 없애고 투자 방침에 따라 도전해야 한다. 원래 장기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은 제로금리 시대의 운용에 충당하는 고배 당주뿐이다. 그 외는 눌림목에 사서 고가에 파는 데 충실하자. 그것이야말로 주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덟 번째, 충동 매매하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조사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시점을 정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안해동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량 기업이 어떤 사건이나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져 의도치 않은 조정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다. 주가는 상승만 하지 않는다. 반드시 혼란의 시기가 온다. 물론 경영 실태가 위험한 종목은 아무리 하락해도 매수할 만한 매력이 없다. 그러나 우량주가 덩달아 하락했을 때는 매수해야 한다. 문제는 언제 살 것인가? 평소에 점 찍어 놓은 우량 기업의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지면 바닥인지 그 지점을 미리 파악해 두자. 트레이더들의 일상을 보면 대체로 40에서 50 종목의 차트를 검증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으로 먹고 살며 살아남고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평소 노력해야 한다. 또 조사하고 싶으면 개별 종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된다. 자기 돈만 굴리는 개인 투자자도 적당한 간만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매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뒷받침될 만한 논리를 갖추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오면 판다는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행동해야 한다. 충동적인 투자 스타일로는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동안 바람직한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정보를 모아서 대기했다가 바닥권에서 사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스타일로 거래하기를 바란다. 9번째, 급등 시에는 뒷날을 생각해 현금화한다. 개인 투자자가 잘하는 패배하는 패턴의 투자 스타일이 있다. 주가가 급등해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왠지 묘한 용기가 생겨서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량 급증일 때는 그 전에 저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지 신규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고점에서 붙잡는 사람이 많거나 프로그램 매매로 주가의 자잘한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급등 시에는 어디까지나 수익 실현 시점이지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만약 보유 종목이 급등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망설이지 말고 보유한 상당수의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자. 나는 주식 거래를 할 때 PER이나 PBR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차트 즉 기술적 기법을 중시한다. 매도세가 과열되었을 때 사서 매수세가 과열되면 무조건 팔아치운다.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목표라고 할까 어느 정도 이익이 확보되면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것이 좋다.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라는 욕구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빼앗고 도로아미 타불로 만든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할 때는 서서히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차선이다. 줄 때 먹어야 한다. 또 다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투자 스타일이 바람직하다. 10번째, 저가 매수를 위한 물타기를 하지 마라. 앞으로 상승하리라고 예상하고 산 종목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조정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추매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며 주가가 살짝 오르자 추격 매수한다. 또는 하락하고 있는데 저가 매수랍시고 추매한다. 이것은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다. 그러나 자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가가 더욱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 부풀어 올라 공포심에서 주식을 팔아치워서 손실을 낸다. 즉 물타기를 했지만 손실은 더욱 커진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은 마음에 상승할 전망이 희박한 곳에 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금이 남아도는 사람뿐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자금 여력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당황한 상태에서 물타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한 바닥 확인을 한 시점에서 매수해야 한다. 단순한 물타기 버릇과는 달리 이성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한 판단이므로 손실을 증대하는 실수가 아닌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종목이나 같은 종목군으로 주식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물타기를 통한 저가 매수는 최소한도로 하고 예수금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타기가 아닌 바닥을 다진 뒤 매수하면 오르는 새로운 종목을 선정하는 편이 심리적으로는 편하다. 11번째, 중장기 추세에 따라라. 주가의 움직임 추세에는 개별 종목이나 종목군에 따라서 나름의 특징이 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가, 반대로 하락세인가 아니면 횡보인가. 종목에 따라 추세가 다르다. 그 추세는 기업 실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인지도에 따라 다양하다.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그 종목은 눌림목을 노려야 한다. 우상향하는 종목도 눌림목은 반드시 있다. 각각의 종목의 특성이나 그때까지의 추세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라는 눈으로 살펴보며 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 또 일정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은 저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해 고가를 보고 수익을 확정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작전이 있어야 하며 주먹구구식인 매매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을 부디 명심하자. 12번째.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주가의 움직임은 때로 설명하기 힘든 양상을 보일 때가 있다. 가령 이유 없는 폭락이 있다. 특히 뉴욕 주가는 갑자기 폭락하곤 한다. 큰 정치적 뉴스는 없는데 대중 전략에 대한 불확실한 느낌 등으로 해설하는 일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전문가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펀드 등은 리스크 오프의 태세를 취한다. 불확실한 국면은 위험하므로 일단 자금을 빼서 돌아가는 상태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성공한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을 들자면 레버리지를 최소한으로 한다. 한 번에 매수하지 않는다. 아니한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만일 현금이 없을 때는 대단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갈아탄다. 당연한 일이지만 위험한 다리는 건너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망이 확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하락에서는 그곳이 바닥인지 추가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블랙먼데이에서도 하락의 시작은 불확실한 움직임이었다. 그 뒤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컴컴한 터널 속에서 모든 종목이 추락하고 이윽고 바닥을 찍었다. 그 뒤 서서히 반등해 겨우 그때가 바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황급한 저가 매수는 추가 폭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의 강점은 무조건 항상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 무리한 투자 행위를 삼가자. 13번째. 손절 원칙을 가지면 전 재산을 잃지는 않는다. 개인 투자자는 종종 세력주 혹은 작전주에 손을 대서 자신이 매수했더니 폭락하는 국면에 마주친다. 나도 작전주를 좋아하는 편이라 때때로 거래를 한다. 주가의 등락폭, 즉 변동이 커서 주식 거래하는 맛이 있다. 적은 자금으로 크게 벌 기회가 있으므로 성격이 급한 나와 잘 맞는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신의 성격과 맞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해야 이길 확률이 커진다. 작전주에 손을 대서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욕심을 부려서 손절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의 중얼거림이다. 이것은 실패담이지만 보안 관련주를 샀을 때의 일이다. 실적이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붙어서 상승했던 종목으로 승부했었는데 플러스 300만 원이 되었을 때 신이 나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돌아와 스마트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한가를 맞은 것이다. 내 수익은 0이 되었다. 예상 밖의 하락은 즉각 손을 떼는 것이 내 방침이다. 수익은 매도를 하지 않는 한 화면상의 이익일 뿐이다. 빠져나올 때 깔끔하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스멀스멀 다가오는 하락에 당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없다. 나의 손절 원칙은 급격한 장대 음봉이다. 몇 퍼센트 하락하면 손절한다가 아니다. 음전하면 즉각 도망친다. 움직임이 빠른 종목의 투자는 36개 주랭랑이 승부를 가른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목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 세력주로 재산의 90%를 잃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해가 증대되는 것을 방치하고 꼭 원금을 찾을 테다라는 확증 없는 기대감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에서 올바른 것은 눈앞의 주가의 변동뿐이다. 내일이나 모레의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실패가 아직 얕을 때 철수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추격 매수하거나 아니한 기대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자. 14번째, 투자를 시스템화하여 수익을 내자. 주식 투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난 거래에 대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적게 벌어서 크게 손해를 보면 의미가 없다. 주식 매매에 자기 사정을 끼워 넣을 여지가 없다. 골프 라운드 중에 티샷을 중단하고 매도한 적도 있다. 매수 종목은 맹목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눈앞의 가격 변동 패턴을 능숙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면 다른 곳에서 승부한다.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